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이태원 부지를 직접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자인 이제 대통령실 앞에 있는 땅까지 지금 산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요. 조금 놀랍습니다. 외국인이요. 한국에 소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많죠. 10만이면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좀 많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누가, 왜, 어디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안에 숨어있는 시그널을 함께 좀 파헤쳐 볼까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핵심 문제가 사실 뭐 일부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엄청난 페널티를 주거든요. 뭐 그렇죠. 취득세를 막 100%씩 부과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중국도 아예 못 사게 하잖아요. 토지를.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근데 다들 까칠하게 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성격 좋게 털털하게 야, 다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내국인들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냐면요. 2년 만에요.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20%나 증가했습니다. 23, 24. 2년 사이에 20%가 증가해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8만 가구 정도 됐는데 이제 한 2년 사이에 20%가 증가한 이제 10만 가구 가까이 된 거죠, 지금. 10만이란 가구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보다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증가했다는 게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택뿐만이 아니라 투자 토지도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33조 4천억. 그럼 실제 땅값으로 따지면은 한 7, 80조에서 많게는 100조 가까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나라가 땅이 넓지도 않은데 왜 자꾸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임대인이 이제 중국 사람이나 외국인인 경우가 이제 종종 왕왕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얼마나 어디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그렇게 사나요? 네, 여기 보면은 서울에 지금 대략 한 23,741채를 갖고 있고요. 경기도에 거의 한 4만 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아, 수도권을 이 사람들도 수도권이 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충남이 한 6,000채 조금 넘고요.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부산도 3,000채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씩 있고요. 일단은 서울과 경기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천, 충남, 부산 요 정도 순인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외국인이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내가 집을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이다. 조금 뭔가 기분이 난 분명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기분이 조금 뭐랄까. 뭐 갑자기 어떻게 핸드폰 꺼내서 이거 AI 번역 써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건가요? 임대인 그래서 요 이제 법원 등기 정보 광장 데이터를 좀 보면요. 이제 24년 5월 달에 1년 전에 1,63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몇 명이냐면 1,937명으로 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외국인 임대인이 거의 한 19% 증가한 거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뭔가 국가 차원에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주로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어떤 이제 나라별로 좀 보시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빌라, 상가 매수 현황입니다. 중국이 거의 67%입니다. 중국이 3분의 2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에 캐나다, 러시아 순입니다. 압도적으로 일단은 건수 자체는 중국이 일단 인해 전술로 그냥 밀어붙이듯이 중국이 제일 많고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는데 또 맞아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비싼 강남 3구는 미국인 매수자가 중국인 매수자보다 5배 많아요. 5배.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주로 강남 위주로 사고. 그렇죠. 서울의 이제 고가 지역을 사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냥 전국에 여기저기 이제 건수로 승부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우량한
핵심 부동산 자산으로 승부를 하고. 네. 각 국마다 좀 투자 전략하고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을 한번 보시면 네. 올해 이제 1월 달하고 4월 달에 이제 외국인 집합 건물 매수를 어디를 많이 했냐? 인천의 부평구를 많이 했고요. 안산 단원구, 부천시 원미구, 그 다음에 시흥, 안산시 상록구, 평택, 부천시 소사구, 화성, 요 정도 순이에요. 네, 그래서, 인천 쪽,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이나 부천, 이런 쪽, 이런 쪽이 좀 외국인들이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산 이런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외국인 투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국내인들, 내국인들은 부동산 투자 하나 하려도 막 뭔가 제약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LTV, DSR 각종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호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거론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 괜찮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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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럼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내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외국인은 정확한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국에 본인 나라에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국내에서는 이제 1주택자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잖아요? 그럼 또 자금 출처를 또 세부적으로 추적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어떻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그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금을 통한 이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심지어 자금 세탁 등 이런 이상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좀 놀랐던 게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그 용산 주변에 그 살았던 사람이 중국 국가에서 샀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쨌든 우리는 용산하면 안보상에 되게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위치인데 맞아요. 그렇게 그 기사를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이태원 부지를 직접 매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자인 이제 대통령실 앞에 있는 땅까지 지금 산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제 사전 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네. 진작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래서 이러다가 땅을 잃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살려면은 일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국인도 허락을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한테만 너무 엄격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해외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런 그 규제가 좀 허술한 편인데 네. 그렇게 치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좀 강력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본받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캐나다를 보잖아요. 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2년 동안 금지하는 법을 시행을 했고 이게 27년까지 연장을 합니다. 구매 못하게.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예 이제 주택 구매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냥 렌트만 하라 이거죠. 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네.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또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매 못 한다. 실거주용으로만 살아. 네. 자,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에게 집값의 60%까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네. 지금 12%만 해도 지금 네. 벌벌벌 떠는데 네.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집 살려면 취득세를 60%를 내야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확보돼서 좋고 살 사람은 살아. 많이 안 사도 좋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외국인 사? 오케이 취득세 60% 돼. 그럼 지금 국가 세수 부족한 것도 확보도 할 수 있고 네. 좋지 않아요? 아니 싫으면 말어. 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비유럽 연합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금을 최고 몇 %? 최고 100%. 100%까지 10억이면 이제 세금이 사지 말란 얘기네. 거죠. 사지 말란. 아니, 그래도 사고 싶으면 사. 이거죠. 진짜 정말 부자들만 사겠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자국민들이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저희가 이 정도까지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자국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분명 필요해 그러니까 보이니까. 지금 뭔가 이제 막 뭔가 칼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이 칼이 제가 봤을 땐 네.
애들 장난감 칼이 너무 약해요. 어떤 칼을 꺼내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떤 칼을 꺼냈냐면은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칼을 뽑은 서울시 딱 했는데 자 실거주 여부 현장 조사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 이행 강제징 부과 그러니까 이게 강도 높은 거래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도가 높은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취득세 50% 60% 100%씩 때려버리면 그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 조금 물렁물렁한 그쵸? 네. 그런 칼인 것 같긴 아니 합니다. 이런 제가 거 봐도. 준비하면 되는 네, 거고 맞아요. 뭔가 나라 입장에 세금도 걷고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못 사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세금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돈 있어? 그럼 돈 내고 사. 그럼 국가 세수도 확보되고 그쵸.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조금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조금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땅을 왜 이렇게 많이 사게 놔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시급해 보인다 정책이.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실수요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요. 내국인 보호가 중요한 만큼 좀 균형 잡힌 정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